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연일 드러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 보도에 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정리한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를 공개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학대는 크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평소 상처가 나기 어려운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에서 상처가 발견되거나 어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신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물어뜯으며 실수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를, 연령보다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갖고 있거나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한다면 성학대 피해를 입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방화를 저지르거나 동물에 잔혹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거나 지나치게 비위생적이라면 방임학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아동보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의 자질 논란이죠. 최근 정부가 보육교사의 국가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국가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전문가 287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국가고시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격증 취득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전문가와 원장, 교사 모두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 유치원 보육교사 통합 시 교사 양성기관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습니다. 대신 전문가와 원장, 교사 모두 교사 연수기관으로의 전환이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국가고시를 도입하기보다 취득 기준을 강화하거나 교사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 있는 자격제도의 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에게 부족한 인성과 자질에 대해 원장과 교사 모두 인성, 열정, 책임감의 순으로 부족하다고 지목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주된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녀 양육 실태 및 돌봄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30.1%와 홀벌이 여성의 53.2%가 경력 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여성의 46.7%는 경력 단절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직장과 육아 병행이 어려워서와 출산, 육아로 인한 직장 분위기나 불이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와 홀벌이 여성 모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와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가 높은 수치로 전체 빈곤율은 2012년 14%에서 0.3%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2012년과 같았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른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정상 혈압보다 낮은 저혈압 노인은 순환기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의대와 관동의대 교수팀은 인천시 강화군에 사는 55세 이상 주민 6천여 명을 지난 1985년부터 2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00mm 머큐리 미만을 뜻하는데 저혈압 상태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정상 혈압을 가진 노인에 비해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순환기 질환 사망 위험이 2.1배 높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인 경우는 사망 위험이 2.9배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축제가 한창인데요. 빙하시대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재현한 곳부터 재밌는 빙어 낚시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겨울 축제를 최원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덕에 불을 피우고 자리 잡은 사람들. 저마다 기다란 꼬챙이를 손에 들고 고기 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사시대로 돌아간 듯 새로운 경험에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먹었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한쪽엔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선사시대 방법으로 불을 지펴보고 구석기인들의 옷을 갖춰 입고는 멋진 포즈도 취해봅니다.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연천 구석기 겨울축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형 눈썰 매장도 조성돼 있고 신기한 얼음 조각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평 자라섬에도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가평천에 축구장 7배 크기의 대형 얼음 낚시터가 조성됐고 풀어놓은 송어만 60만 톤에 이릅니다. 포천의 동장군 축제에서는 웅장한 얼음트리와 눈조각 등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안이 찾아왔지만 경기도 곳곳에선 마지막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강원도 곳곳의 정보를 알리는 2015 강원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SNS 서포터즈는 지난 2013년 8월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강원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현장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했으며 올해 선발된 65명의 서포터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도내의 각종 행사, 축제, 이슈사항 등을 널리 전하고 미담과 명소 발굴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 제2의 사고를 예방하는 임무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전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한 번에 통합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국가 대체 자료 공유 시스템 전용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780가구를 공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서울에 살면서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89만 원 이하를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2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용산구가 2015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6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광주 에버랜드 간 복선 전철 건설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용인 경전철과 성남 여주 간 복선 전철을 잇는 광주 에버랜드 간 복선 전철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용인 경전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건의문과 14,000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1081호 일면 기사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에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못했던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앞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서 6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개나 되는 긴급전화가 112, 119, 110 등 3개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긴급전화를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범죄 신고는 112, 재난 화재 응급 신고는 119, 생활 민원 상담은 110 등 3개의 번호로 정리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장애인 실업팀 육성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 공고한다는 기사입니다. 실업팀 지원 대상은 장애인 체육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 단체와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 체육실업팀 또는 기존 장애인 체육실업팀으로 접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 종목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개인 종목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인건비, 훈련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체육회의 지원은 최대 4년간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 기간과 연차별 지원 규모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몇 달째 수리 중으로 잠겨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몇 달째 수리 중인 장애인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 빨리 수리할 필요 없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